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생산직의 모든 것 자빈길 대표 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문항이 3개죠. 지금 1번부터 굉장히 어려운데요. 모빌리티에 관련된 강점을 써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야 이거 쓸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중심을 갖고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은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딱 정해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관이 뽑고 싶어하는 지원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저에게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채울지 아는 그런 뽑고 싶은 지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채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죠. 또 필요한 인력을 딱 정해놓고 뽑는다고들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채용을 보더라도 7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타깃형 채용이다. 금을용 채용이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관련된 경험을 하고서 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준비하고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지 몰라 우수한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원자를 보려 탈락하는 지원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취업 관련된 컨설팅 교육과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해오면서 이러한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죠. 저도 취업을 할 준비할 당시에 김아무개가 누군가 이런 자격증을 따서 합격했다고 하면 그 자격증을 공부했고 그래서 취득했다는 겁니다. 따는 자격증이 5종 중 3개인 자격증, 위험물, 산업안전, 에너지 우리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살림새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해도 이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적지 않으면 실제 이 경영 로드맵이 잘못돼 설정이 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대충 감으로 아닌 정말 실전에서 경험하고 실제 면접관이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소개서의 형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해드릴 거라는 거죠.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정말 세련되게 누구든지 전문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5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5분 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기준점을 잡아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 방법은 여러분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든지 세련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자,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 문항 크게 3가지죠. 1번,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네요. 자, 2번,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네, 600자네요. 3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700자네요. 자, 그러면 오늘 1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점을 정해준다 했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기술 인력.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고 구글에도 보면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검색한 모빌리티 기술 인력, 이게 가장 상단에 있는 영화 검색어로 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자, 제가 깔끔하게 딱 3가지 형태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휴대폰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는 직접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용도에 맞게끔 쓰잖아요. 앞으로는 이 자동차 휴대폰처럼 뭔가 엔터테인먼트라는 기능이 들어가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뭐 심미성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물건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공유형 플랫폼을 이용해 사용자의 DB도 수집하고 또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살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물건 형태, 플랫폼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대해서 살피고 있다는 거죠. 모회사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대자동차는 그렉과 손을 잡고 아시아 쪽에 진출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란 것은 모빌리티 플랫폼, 통합형 플랫폼을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휴대폰처럼 뭔가에 많은 기능들이 부과되고 그 부과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한다? 예,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동차 기반의 공장에 배치될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내연기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연기관에 머물고 있는 차량들이 전동차가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친환경차가 될 것이고 이 친환경차가 되면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였다. 예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실제 3만여 개의 약 부품을 조립했어요. 운전석 아래에 들어가서 조립을 한다든지 현가 장치를 조립한다든지 그리고 뭐 엔진 관련된 부품을 조립한다든지 뭔가 조립을 하는 의장 공정이지만 난이도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차체마다 크기가 다르고 뭔가 디자인이 다르고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나 또는 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빵인 회사, 완성차 회사가 뭔가를 만든다면 어쩔 수 없이 2차, 3차 회사들은 이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의 플랫폼에 자동차의 뼈대를 말합니다. 디자인을 달리하고 그 뼈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용화함으로써 생산 현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인력으로 투입이 되면 전동차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일하다가 전동차로 이동한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의자 공정에서 뭔가 자세를 잡고 볼트링을 하고 뭔가 임팩트건을 사용하는 어떤 공구 사용법이나 작업 지시서 같은 부분들이 어때요? 조금은 단순하고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ICT와 그리고 플랫폼과 그리고 모빌리티가 접목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전자제품을 연결하듯이 뭔가 이런 것들을 체결하듯이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체결했는지 그런 설비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궁금했던 것들이 좀 풀리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하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꽂을 수 있는 역량은 도전, 그렇죠? 현대자동차 인재상이죠. 그다음 유연성, 그리고 계획성,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성격적인 측면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채용 공고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 항목 중 자동차 생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한해 우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이미 이런 거구나 라고 아셨겠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자, 자동차 생산 직무에 연결되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설비에 대한 관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관련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회사나 전자회사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정비 기능사를 토대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비 및 기계의 예방 및 사후 정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자격증으로서 실제 기계를 분의 조립하고 산업기계와 관련된 부속 설비를 보수 작업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자격증 중에 공유와 전기 설비 보존, 생산 자동화 자격증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압이나 공압, 메카트로닉스, 자동화에 대한 어떤 공정에서 요구되는 장비 및 설비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공정 서류를 작성하고 또 이 서류나 현장과의 어떤 갭을 줄이면서 개선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공유화, 모듈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에러 조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1번 이제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구분이 되시죠? 자, 끝으로 하나 더.
강점과 여러분 장점은 다른 겁니다. 강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직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강점을 그러한 방식에 준해서 적어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의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걸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 해결 능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는 수용 범위고, 창의적 사고는 기본에 충실한 건 남의 걸 따라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여러 가지 어떤 자원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나의 보조 메시지를 만나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직 이해 능력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해봤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쉽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친구랑 자취를 하는데 친구가 나에게 뭔가 냄새가 난다. 너 좀 더러운 것 같아. 뭐 이런 막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잘 안 씻기 때문에, 잘 안 씻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점은 필요시에만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또는 눈치가 없는 게 됩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게으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되는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나의 성격의 단점은 뭔가요? 내가 타인보다는 기본적인 일에 신경을 좀 덜 쓰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친구의 루틴을 좀 따라해 본다든지, 씻을 때 냄새가 나는 부위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뭐 귀 뒤나, 뭐 사타구니나, 코볼이나 발톱 사이, 이런 데를 좀 유심히 살피고 또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3의 전혀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오래된 신발이 있는지, 무좀은 내한테 있지 않은지, 자주 빨지 않은 외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깔끔해질 수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타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이 머리를 썼던 내용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기반에?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2번은 깔끔하게 싹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설정할 때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쳐요. 근데 TV에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레디비가 나왔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그 레디비를 내가 연주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어요. 달성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코드를 잡아본 적도 없고 기타를 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기타 뭐 카페도 한 가입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레디비 익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한 강의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계속 더 좋게, 멋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전 공정에서 조립할 때 조립 시 충격에 주의하고 커넥터 체결이나 작업 표준을 준수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어디에 뭔가를 꽂고 임팩트온으로 뭔가 체결을 하고 오늘 작업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적응이 되겠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컨베이어 차량은 떠내려 가는데 여러분 쫓아가기 바쁘고, 그리고 선임이나 맞선임한테 혼나기 일쑤입니다. 현대자동차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높은 목표, 굉장한 목표, 대단한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설정한 목표를 도달했던 것을 쓰내는 것, 극복해내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자격증 이야기를 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분야를 가져와서 내 인생에서 진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적어요. 뭐 학업을 내가 뭐 잘했다, 뭐 직업적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뭐 결혼이나 부모님 갈등 관계를 뭐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실제 지원하는 사람과 동등 또는 더 높은 스펙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생뚱맞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런 내가 실제로 소화한 목표를 정확하게 적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하시면 3번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1번부터 2번, 3번까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번에 대한 실제 상세 예시와 작성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 2번, 3번에서 4편까지 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대자동차 생산지 취업, 자빈킷, 생산직에서 모든 것 채널에서는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궁금한 것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가 13년 동안 취업 컨설팅한 자빈킷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